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보통 4분기는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실적 쇼크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기가 좋다라는 말도 공존하는데요. 오늘 좀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삼성전자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높여잡고 있어요. BNK투자증권에서도 삼성전자 86,000원까지 상향을 합니다. 네. 배경 뭐예요? 실적이 모양인데도 상향을 한다고요?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전 실적에 대한 일단 기대감을 보통 안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종목들이 뭔가 빵빵 터져줘야 됩니다. 네. 이번엔 빵빵이 아니라 그냥 움츠임한 분위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일단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 네. 3인방 모두 시작부터 미끗미끗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하락하는 느낌과 함께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올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증권가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다 알고 있었던 것보다 무슨 알고 있었는데 뭐 영업이익이 1조나 차이가 납니까? 네.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사이클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이클 저점에서 사는 거 맞고 거기서 이제 확정되는 과정 쪽에서 그 중에서 그냥 애써 위헌하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미스 나온 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가게 되면은 오히려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표가 10만 원대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면서 목표가 상황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지지를 잘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리포트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쪽도 그렇고 어차피 지수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환경들이 맞아가야 돌아갈 수 있다는 쪽에서 지지하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은 배경에 어쨌든 다음 분기는 좋아질 거야, 그 다음 분기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1분기에 대한 전망은 그대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세요? 만약 진짜 좋아진다면 네. 저희 지금 자리에서 매매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말만 듣고 매수했다가 네.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돌다리부도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조로는 물론 이번에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네. 1분기 때는 그래도 한 영업이익이 한 5조 6천억대, 2분기 때는 7조 4천억대 이러면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개선 기대감들이 서서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에 만족을 못 하겠습니다. 네. 팍팍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트렌드포스에서도 전망을 하면서 올해 1분기 때 디램 가격들 한 13% 가까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은 했습니다. 단 이게 중요하죠. 저희는 다 보고 끝에 단서 붙어 있는 거 요거 잘 안 보는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살아나야 된다. 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 내 전망 틀려라는 얘기도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같이 받쳐주면서 나와야 그럼 이제 가격 올라가고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봤었을 때가 1분기 영업이익 이번에 2조 8천억, 1분기 때 5조 한 6천억, 7천억대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봤었을 때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또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P와 Q가 같이 좋아지는 시점을 좀 봐야 된다. 네. 결국 실적이 주는 이 모멘텀, 안정성,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주가 측면에서 저희가 삼성전자 조정시 매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주가 73,000원, 8만 원 넘기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게 불과 몇 주 전이거든요. 네. 근데 79,000원까지 가고 8만 원은 결국 못 넘었어요. 79,800원. 네. 800원 몇 맞아요. 배십니까? 네. 200원. 200원. 더 있었으면 8만 원 넘는 건데. 네, 200원도 안 줘요. 팔자를 보기 그러니까요. 싫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길까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팔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중요한 지지권을 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 쪽에서 약간 72,500원대 중심으로 어느 정도 탄탄한 지지권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도 쪽에서
단기 매물 이틀째 좀 빠르게 내려왔죠. 네. 이거를 여기서 잡아주는 모습들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 정도 가격 메리트 나왔는데 뭐 다음 분기도 좋아진다는데 그럼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뭔가 약간 선순환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0원 정도 저는 추가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여기서가 지지권을 딱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뭐 추매하겠다. 이번에 최근에 좀 많이 밀려서 사보겠다라고 하는 자리를 봤을 때는 이 점을 좀 눈여겨보시고 자리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략까지 코멘트를 좀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이 종목도 봐야죠. SK 하이닉스. 네. 어제는 삼성전자가 나름 부정적인 이 분석 속에 SK 하이닉스가 잘 가서 가네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올랐던 걸 다 반납하는 네. 이런 모습인데 오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에 당했습니다. 네. 잘 버틸 줄 알았더니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같은 입장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같이 매물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잘 버티는 건 없나 봅니다. 네. 같은 쪽에서 뭐 같은 색깔 갖고 있다 그러면 바로 매물 나와서 너는 버티면 안 되지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의외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러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관건은 지금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뒤에 어떤 두 종목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수급 안 좋고 매물 압박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일단 밀리는 건 사실을 하루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또 똑같은 자리들 거기서 이제 또 지지권을 받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쪽에서 이번에 실적 분위기는 그래도 좀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셨는데 그러면 1분기에도 삼성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진다면 SK 하이닉스가 1분기에 더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람도 있고요. 네.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4분기 때 실적이 예전보다 실적의 속도는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적자는 적자일 텐데 적자 폭이 많이 줄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지난번 3분기 때 적자가 한 1조 7천억대,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치는 한 2천억대 정도로 줄을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의외로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상황상 반도체 집중해서 성과를 냈다는 쪽에서 오히려 약간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 쪽으로 무늬만이라도 흑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보여줄지가 이제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1월 말때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랑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는 좀 바뀐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내심 기대는 하고 있지만 화이팅을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모든 건 지금 저희가 앞서서 예측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또 아는 거고 열어봤는데도 우리 예측과는 다르게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역시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분석까지 좀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시즌과 함께 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반도체 투톱 얘기를 나눴지만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실적 좋을 업종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이 다 이제 뭐 AI 쪽에 중심이 돼서 네.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쪽에서 다 관심은 높지만 나도 실적 좋은데 왜 시장에서 못 알아줄까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먼저 이제 매수세가 함께 쭉 올라가서 신고가가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쪽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전력기기입니다. 네, 이쪽도 지금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벌써 돌파해서 신고가를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또 모르는 가네요. 사이에요. 예, 그리고 고점에서 약간 이제 매물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상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시장이 좀 너무 못 알아준다고 좀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이런 쪽 봤을 때는 4분기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1분기 올해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 쪽은 특히 여전히 재정을 충분해서 계속 또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쪽이 대표적인 국가가 북미 쪽이 있을 거고 네. 올해는 또 중동 쪽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이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의외로 요즘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괜찮은 섹터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게 헬스케어고요. 두 번째가 화장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엘프 뷰티라고 하는 쪽들이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화장품 쪽 우리 괜찮아라고 하게 되면 국내 화장품 쪽들이 좀 너무 못 쫓아간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 걸맞는 OEM, ODM이나 또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올해도 좋을 것이다.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섹터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주세요. 전력기기에서 한 종목, 화장품 섹터에서 한 종목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HD 현대일렉트릭은 말씀드렸지만 네. 그를 못 따라가서 고민했던 쪽의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일단 이번 실적은 아무래도 4분기 때 미분양 관련된 건설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미분양 관련된 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위축이 조금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변압기 쪽이 충분히 커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반영되고 올해 흐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부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리 잡고 반등 시도 다시 들어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흐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밖에 화장품 쪽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일단 ODM 쪽에 숨겨진 강자죠.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다라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유망한 실적 잘 나올 업종과 종목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팁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제약바이오 간략하게 강세 지속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음표. 네. 아, JP모건 헬스케어 끝난 다음에 뭐 모멘텀은 좀 네. 꺾일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이제 거의 끝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한번 기대감은 살짝 또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까지 팁으로 들었습니다. 탑픽 업종 종목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민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